조국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과정 때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답변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몰랐다 모음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임명 예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모펀드란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사모펀드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스타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확실한데 상대방이 몰랐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들 호통치잖아요. 예.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라는 것은 주로 검찰 수사나 이런 청문회 국정감사 때 나왔던 단골 발언 아닙니까? 최근에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요. 이렇게 막 제가 몰아갔죠. 예, 전남대병원장과 핵심 문제의 당사자인 사무국장이 그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그리고 방사선과의 또 다른 관계자들이 줄줄이 다 면접 조작 혹은 이상한 시험 점수 때문에 갑자기 1등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확인하면서 물어보면 제가 몰랐다가 병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 관계 없다, 이미 다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이 국정감사장에 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제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국회의원 감사위원의 실력이죠. 모르세요? 그 이상하네. 그냥 넘어가면 실력이 없는 거고, 이 사람이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하나하나 들이대고, 당신이 사인을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됐었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몰고 가서, 결국은 지금 전남대학병원은 검찰 지휘하에 광주경찰청이 전담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강제 수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드러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저는 조국 전 수석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을 보면서 이 부분요,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두 다 자기가 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또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혹은 알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서류 혹은 조사, 더 나아가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팩트로 확인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남는 것은 법적인 책임인 거라는 거죠.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혹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팩트 확인, 서류로 인한 정황 분명한 확인, 그리고 강제 수사를 통한 사실 확인 등등이 이제 있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로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경심 교수 건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과 관련된 이제 강제 수사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것은 법정에서의 논리로, 이전에 진영 논리라든지 혹은 본인들 개개인의 어떤 주장으로가 아니라 팩트와 팩트, 그리고 이 팩트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부딪히는 이제 법정 투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주장만이 검찰도 마찬가지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요. 자기 주장만 남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법적 판단이 남아있다. 그 시간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경 교수님,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일단 대표적인 발언이 정경심 교수, 내 아내는 주식을 모른다 라고 했던 발언 오늘 다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자, 그럼 결정적인 건 보세요. 아내가 아까 우리 한참 얘기했잖아요. 3명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6개의 통장을 운영하면서 750여 차례 차명 계좌를 했다라는 걸 과연 남편이 몰랐을까? 그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 A팀에서 5천만 원도 쏴줬던 그 남편이 이걸 다 몰랐을까? 알았겠죠? 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본인만 알아요.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는 항상 이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왜곡하기보다는 발언한 자체를 보고 해석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몰랐다라면 그동안 너무나 자신 있게 말했던 것들을 발언하지 말았어야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면 몰랐던 거예요. 평생 그리고 살면서. 이게 아내 사건에 대한 글이라고 이제 아내 사건, 그러니까 내 사건이 아니고 아내 사건이라는 이런 특히 명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해석을 조금 그냥 있는 대로 해보자면 아내 사건, 다시 말하면 내 사건이 아니니까 몰랐을 수 있다라고 간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전에 왜 이렇게 모르는 아내 사건을 가지고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알지 사실은 못하면서.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맨 처음에만 해도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그냥 모른다고 하지. 그럼 청문회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는 몰랐어요. 이러면 그냥 법무부 장관 무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둘이 한 몸이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석일 수 있죠. 근데 본인이 너무나 당당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몰랐다라고 친다면 두 번째, 아내 사건이라고 왜 굳이 강조를 했을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법적으로 딱 벗어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다시 그러니까 시사평론가 여성의 입장에는 좀 실망스러운 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아내를 그러니까 힘든 시간 같이 하고 면회 가고 케이크 사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저 사람이 법적으로 불법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또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저 아내분은 참 행복하시겠다.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랬는데 계속 끝까지 이건 아내의 일입니다. 아내의 일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이쯤에서는 뭐지? 모르는 걸 떠나서 선 긋는 거다. 이거 뭐지? 또 그런 실망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보자면 그래 뭐 이렇게 아까처럼 몰랐는데 왜 안다고 했어 그동안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감성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앞뒤가 뭔가 안 맞는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보다도 SNS에 쓴 글 중에 본인의 명의, 그러니까 아내 사건이라고 하면서 또 아내의 명의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내 명예를 곧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져서 내 명예가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 결국은 또 기승전, 그러니까 처음엔 아내로 시작해서 본인으로 끝나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만 더 제가 강조를 할게요. 그 글 자체에 이게 있어요. 자신이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치는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이런 사건들로 검찰개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랑 좀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지금 수사야말로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길어지고 있고 이런 일부터 조금 하는 게 먼저지 검찰개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족일 수 있어요. 사족이다. 본인 사건과 상관없는 거고 전 사족일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사족은 그냥 송구스럽습니다. 빨리 마무리되겠습니다로 끝나야지 혐의가 있건 없건 어쨌건 저는 조사를 받을 이거 사족이죠. 뱀의 발. 정말 송구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 사족 못 붙입니다. 사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그 전에 조국 장관을 좀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그 민정수석 때 조금 안 좋은 소식 나올 때마다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잘 돌아가야 국가를 위한 거니까. 근데 점점 요즘엔 말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발등을 찍을 만한 허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듭니다.